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손입니다.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황피누릅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 한 3년 전에 취목했던 거 분해에 한번 옮겨 심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어떻게 옮겨 심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무를 하나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게 되면은 하부에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근데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나무를 보기 좋은 부분을 취목을 해서 정말 멋진 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명목들 보면은요 거의 다 취목 소재들이 많습니다. 취목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이 뿌리가 이게 팔방으로 나거든요. 예, 한 5월달이나 6월달 정도에 정말 FM대로 정말 정석대로 취목하는 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 취목하는 게 궁금하시다면은 제 영상에 이 나무 취목하는 영상을 제가 이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취목해 놓은 거 저도 사실 궁금해요.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과연 이 나무가 어떻게 뿌리가 내렸는가 궁금해서 정말 근질근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작년에 제가 취목을 했었어요. 취목을 딴다 그러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미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걷어볼게요. 자, 자, 어떻게 과연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내려왔나. 자, 뿌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지금 보죠? 자, 뿌리들이 깊은 물에 대해 이제 취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옮겨 심을 때도요, 막 이런 이 갈퀴 같은 거로 함부로 하게 되면은요, 뿌리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올 한 올 좀 뭐랄까 뿌리가 한 올이라도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심조심 그래서 뿌리가 한 올도 망가지지 않게끔 자 일단 털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취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태 같은 걸 굉장히 작게 잘라서 이렇게 수분 유지를 위해서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수태를 잘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과연 평근이 생겼는지, 평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뿌리가 이제 한쪽으로 내린다는 거거든요. 생겼는지, 아니면 팔방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갈래로 뿌리가 고르게 나왔는지 저도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요 젓가락으로 살살 이렇게, 물론 이제 젓가락 대신에 저는 이런 꼬챙이 제가 만드는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흙을 살살 털어서 뿌리 한 올 한 올을 소중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 이 전체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거 몽둥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뿌리가 많아요. 얘는 몽둥이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취목을 해서 따서 뿌리를 잘라줘야 뿌리가 하나가 더 나오면서 여기에서 또 눈이 틀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몽둥이 많았을 때는, 몽둥이를 만들었을 때는 많은 뿌리들을 서로 뿌리와 줄기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몽둥이만, 상부에는 몽둥이만 만들어 놓고 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뿌리가요 지가 할 일이 없게 돼요. 그러면은 곧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일꾼은 많은데 농사 졌는데 풍년은 들었는데 자꾸 이 농사 짓는 사람 쌀이 그냥 너무 많아져 버리면 쌀값 내려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뿌리가 할 일이 없게 되면은요 뿌리가 도태를 해요. 그러면 곧 도태가 되면은 그 뿌리가 흙 속에서 살아있느냐, 그게 죽게 되거든요. 그럼 그 뿌리가 또 죽으면은요, 나중에는요, 그 뿌리가 죽으면서 썩으면서 가스가 생겨요. 그러면 정말 많은, 다른 뿌리까지도 다 죽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일꾼들이 없을 때는 분명히, 위에 밥 먹는 식구들이 없으면은 분명히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인원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너무 과잉 생산하면 안 돼요. 자, 뿌리가요, 이게 팔방으로 이게 아주 잘 내렸습니다. 자, 뿌리 보십시오. 자, 이때 정말 여러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취목해 놓고요, 이런 갈고리 있죠? 이걸로 막 긁어버려요. 급한 성질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뿌리 한 올 한 올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심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올 한 올, 자, 크게 확대해 보면은, 자, 요 부분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뿌리 한 올 한 올이잖아요.
이런 뿌리들이 나중에는 다 굉장히 소중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흙 속에 또 제가 왜 또 이 젓가락을 사용해서 저 안에를 긁어내느냐 하면은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수태, 제가 취목을 하기 위해서 수태를 넣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긁어줘야지 예전에 했던 그 수태나 그런 것들이 분갈이 하면서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수태가 또 썩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수태가 썩어서 그게 또 다른 뿌리에 가스가 생겨서 뿌리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취우목이 했을 때 있던 흙들은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올 한 올.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수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있으니까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아. 뿌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나 혼자서 이거를 호까이 큰 걸로 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한 명이 붙잡아 주고서 이렇게 이 부분을 완전히 뿌리 밑에까지 다 따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장비를 사용할 겁니다. 자, 지금요 이렇게 뿌리가 밑에 내린 부분까지 이렇게 모든 거를 이게 옛날 목대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요 아까 같이 길게 되면은 나드나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이를 한번 테이프를 한번 걷어 볼게요. 자, 이렇게 뿌리가 이제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넣고 철사도 풀러보고. 자, 이렇게요 뿌리가 완전히 팔방으로 잘 내렸습니다. 지금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얕은 화분에 자, 이게 화분이라고 바닥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얕은 화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물로 좀 살짝 빨아야 되는데 또 뿌리가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은 거는 좀 이렇게 길은 뿌리는 두께가요 이렇게 굵은 것들은 좀 짧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잔뿌리들이 약한 뿌리들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그냥 직근으로 자라는 뿌리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 다른 뿌리가 자라지 못하니까 이렇게 직근들 굵은 뿌리는 강하게 잘라주고 또 약한 뿌리는 조금만 잘라주고 이렇게 강한 뿌리들 짧게 그리고 이 뿌리를 자를 때도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가위 꼭 못 쓰는 거 잘 들지 않는 가위로 자르는데 저는 그렇게 반대로 합니다. 방금 아까 그 가위가 좀 잘 안 들었잖아요. 가위를 잘 들은 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뿌리를 단면을 깔끔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 잘 들지 않는 가위로 자르게 되면요 뿌리가요 잘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잡아 뜯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잘라줘야 이 뿌리가 그 부분에 뿌리가 잘 내리는데 잘 들지 않는 뿌리로 했을 때는 그 뭐라고 말하냐 뿌리가 잘리는 게 아니라 뜯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히 뿌리가 좀 될 수 있는 한 깔끔하게 잘라질 수 있도록 잘 드는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굵은 뿌리들은 짧게 또 약한 뿌리들은 조금 많이 남겨서 뿌리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게끔 자, 이 정도 뿌리는 정리를 해주고 이거를 이제 제가 물로 살짝 한번 빨아올게요. 이게 물로 좀 깨끗하게 좀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들에 깨끗하게 옛날 그 묵었던 그러한 흙들이나 또 남아있는 아까 제가 젓가락으로 막 다 일일이 털어냈잖아요. 그런 것도 미처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뿌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다. 자, 어떤가요? 뿌리가 상당히 잘 내렸죠? 그죠? 제가 예전에 왜 이 부분 수간부를 자르기 전에 굉장히 막 무성하게 키웠잖아요. 근데 이 무성하게 키운 이유가 있거든요. 위에서 자꾸 증상작용을 하고 밥 먹는 식구들이 많아야 이 뿌리가 많이 내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취목을 해놓고 여기에 무성하지 않게끔 자르면은요 뿌리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합니다. 자, 이 취목을 해서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제가 화분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독일제 프로옥션 이거 기계 하나 가지고요. 이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른 부분들 이렇게 깊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가이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 파이지도 않고 뭐 한 사람 이렇게 막 붙들고 여기서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각기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걸 다 갈아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물론 목공 살이 내는 도구가 아니고 그 정도로도 쓰게 되지만 이렇게 취목하고서 이렇게 따고 갈아내고 또 뭐 조각하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잘 씁니다. 자, 이 장비를 이용해서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갈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화분을 하나 놓고 시험을 해볼게요. 자, 이 나무를 이렇게 화분에 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얕은 한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을 바짝 잘라지지 않았을 때는 나무가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나온 걸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심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떤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취목한 거는요. 약간 좀 넓은 화분에 심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화분에 심을까? 자, 어떤 화분에 심을까 지금 제가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좋을 것 같지?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이 화분에 또 다른 색깔도 자, 이거는 이제 4만원짜리 화분. 자, 여기다 심을까? 여기다 심을까? 자, 놔봐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심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깊은 화분. 얘보다, 이 아이가 조금 더 깊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흙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흙을요, 이 저곡토 5, 그리고 송이석과 동생사를 5, 그래서 5대 5로 약간 중립, 이렇게 소립 이렇게 해놨고, 또 바닥토는 이 송이석을 사용을 하려고 송이석을 해놨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바닥토에 마사토를 사용하는데 저는 마사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자, 동생사, 세척마사, 저곡토, 이거는 제가 저곡토 비율과 동생사 송이석 5대 5, 그러니까 저곡토가 5가 들어간 거죠.
일단 배합을 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화분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망을 이 화분 구멍을 막아줘야 되겠죠. 이제 주로 이제 분재원이나 또 많은 분들이요, 이 화분 물구멍을 이게 뭐 막기 위해서 이게 깔망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요, 항상 이 그 화분 물구멍만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것도 사각이 아니로 약간 귀를 죽여 주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오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길게 사용했을 때는 나중에 분갈이하다 보면은요, 이 틈사기로 정말 온갖 찌꺼기는 다 끼고 또 뿌리가 엉켜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흙이 이제 썩고 굉장히 물 배수에 방해를 시키기 위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구멍만 맞게끔 이렇게 딱 사이즈를 맞게, 이 크기를 맞게 이렇게 모서리도 다 죽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자, 이것도 자, 여기에 딱 맞게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 화분 구멍 하나 철사망을 해도요, 서로 이렇게 각이 딱 맞게끔, 이게 맞게끔 해줘야 이 깔망이 여기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상당히 좋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더. 어디 있지? 자른 거? 여기 있다. 자. 자, 이렇게 깔망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자, 그죠? 흔들리지 않죠? 이게 흔들어 봤을 때 깔망이 좋지는 흔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흔들리지도 않고. 자, 또 철사. 이것도 여기에 딱 맞게끔, 자, 이렇게 구멍과 구멍이 서로 딱 맞게끔 이렇게 넣고, 또 하나 더. 이제 많은 분들이요, 철사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넣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나무를 묶을 때요, 이게 늘어나면서 장력이 생기거든요. 자, 그죠? 틀리죠? 지금 제가 이 물구멍에 딱 서로 철사 구멍에 맞게끔 닛바람 펜치 같은 걸로 한 것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귀찮다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끼우거든요.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좀 귀찮아도 이 크기, 여기와 여기 크기를 맞추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요. 군대는 각이 있어야 돼요. 딱 각지게 이렇게 하고, 여기와 여기에 딱 맞추어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면은요, 보기도 좋고, 또 나중에 화분 그 나무를 당길 때 딱 달라붙기 때문에 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바닥토로 여러분들 이 송이석이 없으면은 그 휴가토 굉장히 작은 거 깔아도 좋거든요. 자, 바닥토 이렇게 깔아주는 게 좋아요. 왜 바닥토 이렇게 깔아주냐면은, 이 분재를 하시다 보면은요, 이 바닥에 물들이 많이 고이거든요. 그런데 배수가 상당히 잘 되는 흙, 이렇게 그 바닥토, 뭐 송이석이랑 휴가토 같은 거, 오히려 그런 걸 깔아주면은 이 물 배수가 상당히 좋고,
뭐 여러분들이 1년에 2년에 분갈이 할 거 3년 4년이 가도 뿌리가 잘 엉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송이석과 이 휴가토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흙이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밑으로 돌질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바닥토를 마사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마사토라는 거를 이 물에 약 한 뭐 30분 동안 담궈 놨다가 이 그늘에다 꺼내 놓으면은요, 오히려 저곡토보다 더 늦게 마르거든요. 왜냐면 마사토는 흙이 아니고 하나의 돌멩이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을 잘 흡수를 안 한다는 거 그 이유지, 오히려 물을 한번 흡수를 하게 되면 더 오래 가요. 그러면은 이 마사가 밑에 있으니까 항상 물이 밑에 있잖아요. 물이 더 배수가 잘 안 될 경향이 있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닥토로는 뭐 송이석이나, 이 송이석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휴가토라 그러거든요. 휴가토 굉장히 작은 거, 난석이라고도 하죠. 소자를 사서 이렇게 바닥에 좀 깔아주는 게 이 물 배수가 훨씬 좋고 나무가 뿌리가 돌질 않아요. 근데 이 나무 뿌리라는 거는 항상 물을 찾아 돌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나무를 이렇게 뽑아보면 아실 거예요. 뿌리가 빙빙 화분에 돌았다는 거는 곧 바닥에 습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위에가 물이 빨리 마르고 하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는 뿌리가 나오질 않고 계속 밑에 자라던 뿌리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 바닥토를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 또 그래요. 바닥토는 뭐 굵은 흙만 깔으면 좋다고 해서 또 굵은 흙만 깔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휴가토 작은 거나 송이석 이게 중립,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송이석을 이제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쪽에 있는 송이석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약 한 뭐 며칠 동안 담궈 놨다가 염분을 제거한 후에 송이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흙은요, 제가 저곡토 5, 송이석 2.5, 동생사 2.5 그렇게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약간 좀 굵은 그 소립, 자 이렇게 화분에 흩어줘요. 자, 이렇게, 자, 이 정도 흩어주고, 자, 이 위에는 또 뭘 넣느냐? 지금 이 흙은요, 저곡토 5, 송이석 2.5, 동생사 2.5를 제가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릅은 이 물을 좀 약간의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곡토 소립을 약간만, 그러니까 저곡토 6, 송이석 2, 동생사 2, 그렇게 6대 4 정도로 배합을 해줘요. 이렇게. 자, 해서 배합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이 나무에 따라서 이 송백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생사를 조금 첨가해서 저곡토 4, 동생사 3, 송이석 3 그렇게 배합을 하고, 또 반대로 이 소사나무라든가 느릅이라든가 물을 좋아하는 나무들은요, 이 보습력이 좋은 저곡토 비율을 약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물을 좋아하는 나무에 똑같이 흙을 쓸 때는요, 나무가 물마름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느릅은 주로 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대 5로 배합해 놓은 것 중에 이렇게 약간의 저곡토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산처럼. 자, 이렇게 오브렉이 약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 해주고, 그리고 또 참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흙을 쓰실 때에도 이 천냥하우스에 가면 이런 망을 팔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런 미진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진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화분에 이제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미진들이 다 분구멍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천냥하우스 가면은 이런 스텐 채 2,000원 정도가 가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 좀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무를 한번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재하기 전에도 여기에 이렇게 좀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손으로. 이게 뿌리 사이사이에 이제 흙이 들어가줘서 이 공국이 생기지 말라고. 자, 이 상태에서요, 이 물을 살짝 뿌려줘요. 자, 제가 촬영장 안에서 하니까 물을 이제 밖에서 싸기 때문에 잠시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물을 살짝만 이렇게 하면은 이 뿌리와 이 흙이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자, 거꾸로 놔도 잘 쏟아지지 않아요. 자, 그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돼요. 안 그러고 이 물을 뿌리지 않으면은 뒤집으면서 이 그 흙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다 물을 좀 뿌려왔잖아요. 뿌려왔으면은요, 이게 잘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딱 놓고 전면은 잘 잡아서,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막 분갈이 하는 분들 막 그냥 나무를 놓고 화분에다 막 이렇게 막 비비거든요. 비비면은 많이 뿌리가 상해요. 이게 저는 온 뿌리를 다 살려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자, 뿌리를 묶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도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이 뿌리들이, 이 철사를 이쪽과 두 군데를 한번 묶으면은요, 나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꼭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같이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나무 이렇게 철사 2개를 가지고 8개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다 먼저 이렇게 끼워 주어, 이렇게. 자, 끼워 놓고, 자, 이렇게 끼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줘서 얘와 이 아이를 살짝 묶어줘, 이렇게. 그죠? 살짝만. 자, 묶어주고, 또 돌려서 또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이렇게, 자, 위로 좀 바짝 좀 당겨서, 위로 좀 많이 당겨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당겨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뿌리를 단단하게 안 묶어주면 안 되느냐고. 뿌리가 질식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무가 화분에다 심었을 때 자꾸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요, 새로운 뿌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자, 해서 당겨서 돌리고, 위로 당겨서 돌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당겨서 돌리고, 당겨서 돌리고, 자, 이렇게 당겨놨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이건 하나는 잘라내고, 또 얘하고 묶어주는 거, 이렇게. 그죠? 얘하고 이렇게 묶어주고, 또 이쪽도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나무도 흔들리지도 않고 이 나무의 뿌리가요, 굉장히 안전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자, 나무 잘 안 흔들려요, 이게 좀. 자, 그죠?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뿌리가 정 흔들리다 싶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다 심어놓고. 자, 했으면은 또 흙을, 왼손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저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다 들어가서 이 공기층이 생기질 않아야 그 부분에 가스가 생기질 않는데요. 그냥 손으로만 꾹꾹 눌러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그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 여러분들 왜 그 오뎅 꼬치 있잖아요. 오뎅 그 하나 사드시고 그럼 오뎅 꼬치는 버리지 마시고 놔두셔요. 그런 걸로 이렇게 쑤셔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막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가끔 이게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자, 아까 제가 그 철사를 네 군데를 묶었잖아요. 많은 분들은 두 군데만 묶거든요. 네 군데를 묶어 놓으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잘 묶어졌어요. 자, 이제 구석구석에도 흙이 잘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뿌리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넣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런 거는요 어떻게 넣냐면은 젓가락으로 꼭 이렇게 눌러서 쭉쭉쭉 넣어줘요. 넣어줘서 흙을 이렇게 놓고서 쑥 잡아 빼보면 된다는 얘기지. 얘 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잘라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깍깍 눌러줘서 꾹꾹. 자, 이렇게 이 나무 식재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요 얘가 그 물을 흠뻑 바닥으로 흙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물로, 아주 연한 물로요 이렇게 물을 흠뻑, 이 물다짐이라고 해서 물을 주면서 흙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렇게 흠뻑. 자, 흙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흙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주는 것이 좋아요. 이게 그죠? 자, 흙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밑에 화분을 당겨서 이렇게 철사를 밑으로 당겨. 이걸 밑에 자, 이렇게 철사를 밑으로 쭉 당겨 주어서 얘를 이렇게. 자, 또 이것도 좀 당겨주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저는 보호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제가 보호실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뭐 밖에 바람이 많이 통하는 데다 나무를 놔둘 때는 이 수태를 좀 잘게 잘라서 이 화분 위에 이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 물이 잘 마르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자주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분갈이한 나무는요 물을 거의 자주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분갈이한 나무들은 다른 나무의 절반밖에 물을 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나무 이 뿌리를 이렇게 건드려 놔서 분갈이를 했는데 뿌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좀 안정이 될 만하면 갖다 찬물 끼얹어 버리고, 또 뿌리가 좀 안정이 될 만하면 찬물 끼얹어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분재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이 분갈이 하고 나서요 이거 비닐으로 감싸 놔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흙이 빨리 마르지 말란 얘기지. 흙이 빨리 마르지 않으면은 물을 좀 늦게 줘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번 줄 거 1번만 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뿌리가 더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분갈이 한 나무들은요 메네델이나 뿌리 밝은 촉진제를 뭐 희석을 해서 이렇게 간주를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간주를 해주게 되면은 뿌리가 훨씬 더 빨리 활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영상을 찍으면서 예전에 황피 느릅 취목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관하는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될 수 있는 한 약간의 그 반그늘, 그리고
거센 바람이 불지 않고 약한 습한 곳,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재 보호실이 있습니다. 보호실에 있기 때문에 보호실을 넣어놔도 되는데, 혹시라도 보호실이 없는 분들은 이 화분이 흙이 잘 마르지 않도록 수태를 잘게 잘라서 이게 덮어줘야 됩니다. 예전 분들이 그러거든요. 예전에 그 분재 우리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흙이 빨리 마르지 말라고 여기 비닐로 이렇게 감싸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돈하시는데, 분갈이한 나무는 뭐 혹시라도 뿌리에 마를까 봐서 물을 자주 주거든요. 자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예요. 예전에 분재 하셨던 분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오히려 다른 나무들 물 2번 줄 거를 이 아이는 1번만 줘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느냐, 위에 흙이 잘 마르지 않게끔 습도가 많은 곳에 보관하시고, 또 이렇게 분갈이한 나무는 그 뿌리 밝은 촉진제, 그거를 뭐 일주일에 1번 정도나 2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간주를 해주면은 뿌리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빨리 활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나무와 지금 나무가 어떤가요? 이게 많이 달라 보이죠? 아까 그 못생겼던 거, 자, 이 하부가요, 이렇게 못생겼던 거예요. 지금 이게 툭 뿌리는 튀어나와 가지고 정말 못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취목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이제 순만 나와서 하게 되면은 정말 멋진 황피 느릅 무늬목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무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요, 거의가 다 이 몽둥이 때부터 만들어간 나무들이에요. 완성목은 거의가 제가 잘 구입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남들이 망가뜨린 나무라든가 또 포기한 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를 구입을 해서 만들거든요. 자, 이 몽둥이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가, 그러한 변화 과정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나무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수시로 그 옵티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HB101이나 그런 활력제들을 이런 데다 엽수를 해주게 되면은요, 더욱더 눈이 잘 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황피 느릅 취목했던 거 이렇게 분해 옮겨 심는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그 분재 흙에 대해서, 흙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흙이 어떤 흙이 있는가, 또 흙에 대한 장단점들을 제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